지난번에 계약서 쓸 때 같이 있었잖아. 그런데 왜? 아, 그 사람이 소송에서 거짓말을 자꾸 해서 증인이 좀 되어줄 수 있어? 나 법정에서 증언하는 건 좀 무서운데? 아, 그냥 계약서 쓸 때 보고 들은 대로만 증언해줘. 부탁할게. 싫은데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농담이고 해줄게. 네, 안녕하세요. 나홀로 소송 TV 채널입니다. 네, 이번에 할 컨텐츠는 증인 신청서. 예, 개편된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증인 신청서를 입력해서 법원에 제출, 접수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입니다. 예, 나는 제출이고 법원은 접수죠. 예, 내가 제출, 법원은 접수. 예, 전자소송 포털에 이제 로그인부터 하셔야 됩니다. 로그인 하시고, 예, 여기 아이디, 로그인 아이디, 그 다음에 로그인, 클릭 아이디 입력하시고, 로그인 누르시면, 이제 공동 인증서 입력하는 창이 나오죠. 선택하시고, 이게 여러 개이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맞는 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인증서 암호 입력하시고, 확인 누르시고, 자, 전자소송 포털, 민사서류, 여기서는 이제 민사소송에 대해서 증인 신청하는 방법이에요. 민사서류 보면 증인신청서 제일 앞에 있죠. 소장 밑에. 요거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제 민사 아니고 다른 데서 하시는 분들은 서류 검색이나 이제 통합 검색 등 하시면 돼요. 이제 여기 보면 홈페이지 보면 여기 검색어 있죠? 여기서 검색하시거나 전체 서류 여기서 검색을 이용해서 하시면 되고 증인신청서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증인신청서 요거 클릭해서 들어가시고 이제 들어가서 소송 유형 민사 그다음에 법원 내 사건 법원 그다음에 사건 번호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면 이제 증인신청서 사건 기본 정보가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증인신청서 그래서 증인의 표시 증인의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름 증인에 대해서 생년월일 알고 있으면 기재하고 없으면 말고 예시는 이렇게 연도하고 월, 일, 예, 생년월일 이렇게 입력하시고 주소는 알아야 돼요. 왜냐? 이 증인한테 증인 소환장을 보내야 되니까 출석하라고 증인 요 주소 알아야 됩니다. 생년월일 주민번호 알면 좋고 몰라도 할 수는 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이 증인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소환 증인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그 주소 보정 절차를 거쳐야 되겠죠. 당사자를 특정하기 위해서 사실조회 신청이나 이런 것들 해야 될 수 있습니다. 주소 입력하시고 전화번호 알면 입력하시고 없으면 말고 없으면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원피고와의 관계에서 이 증인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해서 원고와 형제관계면 형제관계 뭐 어떤 관계에 있으면 뭐 지인 뭐 친구 뭐 친구 이러면 교우관계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냥 친구라고 써도 됩니다. 예. 그 증인이 이제 사건에 관여하거나 내용을 알게 된 경위에서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기술해 달라 이렇게 이제 내용이 있는데 증인이 이 사건 공정 증서 작성 경위 등 이 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기재해도 됩니다. 신문사항의 개요. 그래서 증인 신문사항 방식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기재할 수 있고요. 증인 신문사항 준비되어 있으면 파일 첨부해도 됩니다. 그리고 증인 신문 방식은 이제 신문 방식을 선택한 이유 입력하세요.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이제 증인 신문 방식은 따로 기재 안 하셔도 돼요. 증인 신문사항 제출 방식 여기 이제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 뭐 증인 신문이 예정되어 있는 사건 이런 식으로 기재해도 되고 그냥 둬도 됩니다. 예. 뭐 아니면 이제 이렇게 상대방이 사실 확인서에 대한 내용을 부인함으로 증인 신문 필요 뭐 이렇게 기재할 수 있고 넘어가도 됩니다. 그래서 방식만 여기 체크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서 이렇게 간단히 기재를 하시는 게 여기 지금 빨간 표시로 돼 있어 가지고 넘어가면 안 되겠네요. 예, 정정합니다. 그래서 요거
빨간 표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라도 기재를 하셔야 되겠네요.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는 사건,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뭐 상대방이 사실확인서에 대한 내용 부인을 증인신문 필요하다, 증인신문을 해야 된다, 뭐 증인신문, 그래서 법정에서 증인신문 방식으로 해야 함,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서 출석 요구서 송달, 대동 뭐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같이 오는 거 대동이라고 합니다. 증인이랑. 그래서 대동으로 체크하시면 데리고 와야 돼요. 본인이. 그리고 이제 예상 소요 시간은 뭐 그냥 20분 정도. 너무 오래 걸리는 것도 좋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10분 체크해도 되고 20분 체크해도 되고, 이게 이제 실제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중간에 재판장이 뭐 그만하세요 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안 해도 되는 신문이 있으면 그건 넘어가세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거는 신문 방식에 대해서는 재판장이 이제 그 소송 지휘를 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자, 증인이 이제 이름이 이게 상대방이라고 그래가지고 상대방이 아니고 이게 이름이 상대방입니다. 에 대한 신문사항에서 이제 그 예를 좀 한번 알려드리려고 해서, 이 가불장부 뭐 해서 며칠 날 가불 뭐 얘기하다가 보여준 사실 있죠? 그다음에 원고 뭐 가불금 채무 부인하지 않았죠? 그다음에 이거 가불장부 서로 보면서 이거 쓴 거죠? 그리고 합의했죠? 가불금 채무 1,500만으로 정하게 게 이거 보면서 얘기한 거죠? 뭐 이렇게 것이지요, 있지요 이렇게 좀 경어, 그다음에 존대, 상대방을 존대해서 신문사항을 이렇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증거에 기해서 신문사항을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근데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 증인신문을 하는데 이렇게 못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증인에 대한 무슨 어떤 생각을 묻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재판장이 아마 못하게 하고, 사실관계, 사실에 대해서 밝히는 내용들 위주로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 날 이게 서로 130만 원 계좌 이체해 줬고 계좌 이체만 현금 봉투에 담아서 원고에 줬죠. 있었던 그 사실, 팩트에 대한 걸 물어보는 거예요. 생각을 물어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나홀로 입금 기록 사항을 나홀로 기재를 왜 했는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증인신문 사항을 이렇게 해서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입증하기 위해서, 내 청구 취지, 청구 원인을 입증하기 위해서 증인신문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증인신문 사항을 준비하실 수 있겠어요. 이거 증인신문 사항 그 예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작성을 해서 이제 요거를 법원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첨부 서류 있으면 이제 하시고 없으면 넘어가시고요. 뭐 간단하게 증인 신청서만 제출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제 혹시 그 증인 신청을 하면서 내가 제출하고 싶은 첨부 서류가 있다 그러면 제출하시면 되고, 없으면 넘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 없어요. 그래서 작성 완료 클릭을 하시고, 그렇게 되면 이제 민사서류 증인 신청서가 이제 이렇게 작성이 된 걸 최종 문서 확인해서 확인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쭉 보시고, 그리고 나서 모든 문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체크 하시고 확인 완료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소송비용 납부 창으로 넘어가는데, 사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그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받아가지고 증인여비에 대한 부분 보관금으로 납부를 하라고 하는데, 대동증인인 경우에는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소환 증인의 경우에는 이제 돈을 내야 되니까 보관금으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정명령 받아가지고 납부를 하시고 일단은 다음으로 가기 해서 넘어가세요. 증인신청서, 그래서 이제 증인신청서, 문서 제출, 사건 기본 정보 쭉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문서 제출. 접수증명 이거 필요하신 분은 하는데 없어도 되잖아요. 증인신청서 접수증명 받을 필요 뭐 있어요. 그래서 문서 제출 해서 하시면 이제 이렇게 인증서 창이 뜨고, 인증서 선택하신 다음에 암호 입력하시고 확인 누르면 증인신청서가 제출이 완료가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증인 신청서를 이제 전자소송 그 홈페이지에서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 증인 신청서가 법원에 잘 제출됐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이제 요 포털에서 나의 사건 검색 요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나의 사건 검색 이렇게 치시면 나의 사건 검색 대법원 나오고 요거 클릭해서 들어가시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 서비스 해서 나의 사건 검색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뭐 하냐? 사건 번호 요 사건 번호 요 란에 법원 알아야 돼요. 법원. 그다음에 사건명, 사건 번호, 사건명은 몰라도 되네요. 사건 법원 사건 번호 당사자명 입력하시고 자동 입력 방지 문자 요겁니다. 요거 요 숫자 여기에 나오는 숫자 여기다가 입력하시고 검색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일반 내용하고 진행 내용으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내 사건에 대해서 쭉 이렇게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보면 카명이니까 재산명시 사건이고, 재산명시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증인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왜 재산명시 사건이 나오냐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증인 신청 사건 검색하시면 그 사건이 나와요. 근데 제가 이거 왜 이렇게 요거를 예시를 드냐면 정보가 많으니까 여러분들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많은 정보를 알 수 있다. 접수 일자, 그다음에 이 사건 재판부가 어딘지 여기 전화번호도 나와요 원래.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중국해가지고 안 나오는 건데, 그래서 당사자에 대한 부분, 청구 금액에 대한 부분도 나오고, 요 자세히 보면 이제 사건 일자, 진행 내용 일자, 최근 제출 서류 접수 내용도 나오고, 보정 명령, 그다음에 관련 사건 내용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정보가 꽤. 요거 보고도 꽤 많은 정보를 유추할 수 있고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증인 신청서 제출한 거 다시 이제 보여드리면, 이제 사건이 이렇게 쭉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며칠 날 뭐가 제출됐고 이게 도달이 됐고, 며칠 날 또 뭐가 이렇게 됐고, 며칠 날 뭐가 됐고, 이게 이제 도달이 됐고, 재판은 이제 이거 변론기일인데 속행이 됐고, 이렇게 진행하다가 증인 신청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증인 신청서 제출, 그래서 증인 신청서 제출한 거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뭐 사건 진행이 되는 게 이제 쭉 있으면 이제 이렇게 쭉 기록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건 그 기본적인 내용을 이것만 보더라도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거를 그 좀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따로 무슨 이 별도의 무슨 가입 절차가 있는 게 아니라서 이제 간단하게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해서 사건 전반적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기록을 봐야 되는 거고요. 사건 기록을 전자소송에 들어가서요. 그래서 이렇게 증인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건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유레카 96@한메일넷으로 간단한 상담 내용을 기재해서 메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스로 믿고 나가요. 나 홀로 소송의 주인공. 서류 속에 작은 글씨 모두 내 손에 담겨 있지. 법은 내 편이라고 내 발걸음은 가볍게